안녕하세요. 미국의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노조가 지금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요. 노동자들은 당연히 월급이 올라가기를 바랄 것이고, 경영진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월급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려줄 수가 없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을 본다라면 일론 머스크 형처럼 노동자들이 점차 줄여나가고 로봇으로 대체하는 이 방향성이 맞다니까요. 결국 나가는 돈을 줄이고 원가를 줄여 나가야지 기업의 이익이 오르고 어닝이 비트를 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이 길인데요. 현재 수많은 레거시 기업들의 노조에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직원들을 줄여 나가고 있죠. 왜냐? 궁극적으로 자동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돈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GM과 포드의 노조 파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에게는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테슬라는 노조가 없잖아요. 정말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 형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요.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을 예로 들자면 수많은 레거시 기업들이 테슬라의 생산 공정을 현재 카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당연히 생산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다음 분기 어닝 발표 때 100%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레거시 기업들을 압도적으로 이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테슬라가 좋은 회사는 맞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닐까. 테슬라의 주가는 언제나 높은 밸류에이션이다. 이런 말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마진 부분이 분기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에 굉장히 태클을 걸면서 테슬라는 고평가다. 이런 언론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테슬라의 모델 S가 되었던 X가 되었던 중국 시장에서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는 여전히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는 판매량이 계속해서 터져 나가고 있죠. 결국 배터리 가격이 되었던 전기차 생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닛산 아리아랑 테슬라 모델 Y의 가격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두 차량을 보고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죠. 특히나 유럽 쪽을 본다라면 독일이 되었든 벨기에, 폴란드, 네덜란드가 되었든 아이슬란드 전년도 대비 판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올해 매출 예상치가 100빌리언 가량이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퍼센테이지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숫자들이 전기차 판매 예상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가 굉장히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 그 이유가 전기차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일론 머스크 형께서도 로보택시를 위한 차량 설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테슬라 회사만 본다라면 로보택시가 아마도 최종 목적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많은 레거시 기업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장 무서운 것은 FSD를 채택했을 때 그때 나오는 매출은 당연히 상상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현재 상당하거든요. 현재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만드는 것이 테슬라이고, 내연 기관차는 토요타인데요. 물론 프리미엄 시장이랑 저가형 시장도 중요하지만 볼륨을 늘릴 수 있는 마켓은 28,000에서 42,000달러. 지금 토요타랑 테슬라랑 폭스바겐, 중국에서는 비아디가 판매를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 구간에서 승리를 하는 기업이 최종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1등이 될 것이고요. 테슬라가 여기서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 1등을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을 외치고 있지만 일론 형께서는 중국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중국 전기차 시장이 1등인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FSD를 중국에서 빨리 런칭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중국의 규제 당국과 만남을 가지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FSD 정식 버전을 중국에서 출시하려면 중국 정부한테 허가가 필요할 것이고, 이것 때문이라도 일론 형은 중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400km로 반등을 노린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북미 시장에 설치가 되고 있고요. 충전소 사업은 결국 인프라 사업이 될 것이고, 많이 가진 기업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25,000달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50달러를 강력하게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많은 AI 기업들이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6위에 랭크가 되고 있는 팔란티어, 다른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이유는 간단한 것이 여기 기업들보다 매출이 작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엄청난 점프를 하려면 매출 예상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계약을 따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현재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특히나 헬스케어 쪽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도 스케일링 싸움이기 때문에 우선 큰 계약을 많이 따내는 것보다는 작은 계약이라도 고객 수를 점차 늘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고객 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차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팔란티어가 14에서 15달러에서는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일선, 21선, 51선을 보시더라도 15달러 밑으로 떨어진 팔란티어는 당연하게도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팔란티어의 주가는 왜 14달러까지만 떨어지면 강력한 반등을 주는 것인지, 그 이유는 결국 기대치 때문인데요. 이번 4분기 때 S&P 500으로 편입될 가능성, 이것을 보고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버티고 계시는 것이죠. 확실하게 S&P 500만 들어간다라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올 텐데요. 현재 출시하지 얼마 안 된 AIP 100개 이상의 조직이 사용하면서 특히나 의료 쪽에서 확실하게 활약을 하는 것이 팔란티어 플랫폼인데요. 잠재 고객을 더욱더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팔란티어가 S&P 500으로 들어갈 확률들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미래는 AI라는 전제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RBC 캐피탈 코멘트를 보시면 루시드의 전기차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루시드 커버를 하는데 전기차는 다 좋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RBC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루시드의 배터리 효율성 수치가 테슬라보다 12에서 23% 더 뛰어나고 다른 기업들보다 무려 30% 이상이 뛰어나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목표 주가는 6달러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브랜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뛰어난 전기차가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전기차 럭셔리의 판매보다는 루시드 기술력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더욱더 높게 보는 것이고, 여전히 많은 월가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는 루시드의 최대 강점은 적은 배터리로 더 높은 주행거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겠죠. 베어드에서도 루시드의 목표가가 7달러라고 제시하는 것이 결국 판매량이 뒷받침돼야지 목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 판매량을 증가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루시드에게 있어서 숨겨진 밸류에이션이라고 본다라면 역시나 테크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기술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계약을 따는지가 향후 루시드 주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요? 현재 루시드의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현재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는 테슬라와 비아디, 루시드 역시나 당연하게도 이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루시드 중국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대량 생산 저가형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저가형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테슬라 중국 판매를 보시면 대부분이 모델 Y랑 3고 모델 S랑 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포르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카이엔, 포르쉐를 먹여 살리는 모델이 카이엔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델은 당연하게도 그래비티가 될 것이고요. 11월 달에 공개가 되는 그래비티, 이 차량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루시드의 미래가 결정나지 않을까요? 현재 5달러대까지 떨어진 루시드의 차트, 지금 주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루시드 에어 판매 증가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월가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높은 평가를 하는 테크 라이센스의 새로운 계약 매출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것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루시드의 경영진에 달려 있을 것이고, 특히나 CEO인 피터 영의 경영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